오늘만 버티면 돼. 오늘만. 컴컴한 새벽 4시 좁은 골목길에서 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낡은 오토바이 시동을 걸려고 몇 번이나 킥을 내리는 소리가 정막을 깹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엔진이 덜컹거리며 살아납니다. 제발, 오늘 하루만 더 버텨줘. 민우는 부서진 안전화 끝을 은색 테이프로 꽁꽁 감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주머니 속 구겨진 종이를 꺼내 또다시 확인합니다. 태산중공업 현장 관리직 최종 면접 오전 9시라고 적힌 글씨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떨립니다. 반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수술비 마련할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습니다. 지난주 현장에서 무너진 비계 아래 깔렸던 반장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자신을 대신해 떨어지는 철근을 막아섰던 그 사람. 지금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민우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새벽 공기는 습기로 무겁고 비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비만 안 왔으면. 하지만 하늘은 그의 간절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첫 빗방울을 떨어뜨립니다. 하나, 둘, 그리고 곧 퍼붓기 시작합니다. 민우는 작업복 후드를 머리에 쓰고 오토바이 엑셀을 힘껏 돌립니다. 빗속을 가르며 달리는 그의 뒷모습은 작지만 결연합니다. 지난 3개월간 새벽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전전하며 모은 돈이 고작 200만 원. 반장의 수술비 3천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면접만 통과하면, 정규직만 되면, 태산중공업, 국내 10대 건설사, 초봉이 5천만 원이 넘는다는 그곳, 대졸자들도 입사하기 어렵다는 그곳에 고졸 출신 민우가 최종 면접까지 온 것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운 빗길을 달립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립니다.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면접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4시간. 현장 일을 마치고 씻고 옷을 갈아입으면 딱 맞는 시간입니다. 의리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민우는 속으로 되냅니다. 면접관이 물을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반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는 게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습한 대답이 입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집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오토바이 타이어가 무릉덩이를 지날 때마다 흙탕물이 튑니다. 낡은 작업복은 이미 흠뻑 젖었지만 민우는 개의치 않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사물함에 보관해둔 면접용 정장이 있습니다. 싸구려지만 깨끗이 다려둔 유일한 정장. 그것만 입으면 돼. 그것만 입으면. 오토바이가 빗속을 가릅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건설 현장의 크레인. 저 높은 곳에서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며 민우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지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꿈이 담긴 집을 짓겠다고. 그의 주머니 속에는 반장이 의식을 잃기 직전 쥐어준 목걸이가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딸에게 물려주려고 아꼈던 것. 민우야, 이거 받아.
내가 잘 될 거야. 난 믿는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민우의 눈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맺힙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새벽의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가로등만이 외롭게 빗길을 비춥니다. 민우는 그 불빛을 따라 달립니다. 희망을 향해, 내일을 향해, 은혜를 갚을 기회를 향해 달립니다. 오늘만 버티면 돼. 오늘만. 그의 다짐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의 두 눈만큼은 새벽 어둠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으윽, 이놈의 다리가. 오전 8시 20분. 태산중공업 본사 앞 대로변. 민우는 면접 시간 40분을 앞두고 빗속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장 일을 마치고 서둘러 샤워를 했지만 시간이 빠듯합니다. 정장으로 갈아입은 그의 모습은 새벽과는 달라 보이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습니다. 폭우는 더욱 거세집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 빗줄기가 쏟아지고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됩니다. 도심의 배수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민우가 태산중공업 본사 건물이 보이는 삼거리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인도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낡은 리어카, 그 위에 가득 쌓인 젖은 박스들, 그리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끌고 가려는 누군가의 뒷모습. 어휴, 안 되겠네. 너무 무거워. 노인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립니다. 민우는 오토바이 속도를 늦춥니다. 양심이 그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8시 23분. 면접까지 3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내일이 먼저야. 반장님이 기다리고 계셔. 민우는 고개를 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굉음과 함께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리어카가 기울어지고 박스들이 물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노인이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으악! 짧은 비명. 옥순 할머니가 배수구 옆 진흙탕에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젖은 박스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 안에 담긴 폐지들이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 할머니는 일어서려 하지만 미끄러운 진흙 때문에 번번이 다시 넘어집니다. 민우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배수구 주변으로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막힌 배수구 때문에 빗물이 역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할머니가 허우적거립니다. 누구 없어요? 제발.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집니다. 차가운 물에 온몸이 젖어 떨리는 게 보입니다. 주름진 손이 허공을 더듬습니다. 도움을 청하지만 폭우 속 출근길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급하게 지나칩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민우는 오토바이를 세웁니다. 시계가 8시 25분을 가리킵니다. 35분. 본사까지는 오토바이로 10분 거리. 건물에 들어가 면접장을 찾고 대기하면 딱 맞는 시간입니다. 1분이라도 지각하면 면접 기회는 박탈됩니다. 규칙은 엄격합니다. 제발, 누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립니다. 이번엔 더 절박합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배수구 근처라 물살이 새고 할머니는 나이든 몸으로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반장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반장의 딸도 생각납니다. 3천만 원. 이 면접을 놓치면 다시는 없을 기회. 반장의 생명이 달린 일. 그러나 동시에 눈앞의 할머니도 생명이 달린 순간입니다. 물살에 휩쓸리면 배숙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립니다.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흐릅니다. 빗물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지금 가면 돼. 지금 가면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양심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반장이 자신을 구했던 그 순간이 생각납니다. 무너지는 비계 아래서 반장은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민우를 먼저 밀어냈습니다. 의리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자신이 연습했던 대답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는 게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쉬웠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이토록 어렵습니다. 할머니가 또 한 번 넘어집니다. 이번엔 물속에 완전히 잠깁니다. 겨우 고개를 들어 올리지만 힘이 빠져가는 게 보입니다. 민우의 눈에서 무언가 터집니다. 이성이 아닌 본능이 그를 움직입니다. 시발. 민우는 오토바이에서 내립니다. 정장 재킷을 벗어 오토바이에 걸치고 빗속으로 뛰어듭니다.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흙탕물이 튑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진흙이 튑니다. 면접용으로 빌린 새 구두가 순식간에 더러워집니다. 하지만 민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할머니에게 달려갑니다. 할머니, 제 손 잡으세요. 민우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할머니의 팔을 붙잡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정장 바지가 흠뻑 젖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보입니다. 하지만 곧 미안함으로 변합니다. 민우의 정장 차림을 보고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한 것입니다. 아이고, 이 정장이. 미안해요, 젊은이. 내가. 괜찮습니다. 일단 나가시죠. 민우는 할머니를 부축해 물 밖으로 끌어냅니다. 할머니의 몸이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아니, 너무 가볍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운 몸.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두 사람이 간신히 인도로 올라옵니다.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물을 뱉어냅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고 떨리고 있습니다. 민우는 서둘러 오토바이로 달려가 걸쳐뒀던 재킷을 가져와 할머니 어깨에 덮어줍니다. 자신은 젖은 와이셔츠 차림이 됩니다. 젊은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지만 확실히 눈물입니다. 민우는 시계를 봅니다. 8시 31분. 면접까지 29분. 젖은 옷으로는 면접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갈아입을 시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우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진흙으로 더러워진 와이셔츠, 찢어진 구두, 젖은 바지. 면접장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입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민우는 억지로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고 있습니다. 3개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는 일용직을 뛰며 모은 시간들. 밤에는 면접 준비를 하며 잠을 줄인 날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반장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중환자실에서 기다리는 그 사람. 민우야, 넌 잘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 제기랄. 작은 신음이 입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비는 여전히 퍼붓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희망을 짓밟으려는 것처럼. 젊은이 혹시 급한 일 있었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우의 손목에 찬 시계를 본 것입니다. 그가 계속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민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할까봐, 자신 때문에 젊은이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할까봐.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아챕니다. 오랜 세월 시장통을 누빈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빛을 읽는 것쯤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민우의 눈에서 절망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써 숨기려는 모습도 봅니다. 아이고, 내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주름진 손이 민우의 팔을 잡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민우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후회는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아마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게 반장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시계가 8시 35분을 가리킵니다. 25분. 민우는 결심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젖은 옷이든 찢어진 구두든 일단 면접장에는 가봐야 합니다. 기회가 1%라도 있다면. 할머니, 저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민우는 오토바이로 달려갑니다. 시동을 걸고 엑셀을 돌립니다. 엔진이 힘차게 울립니다. 젊은이, 잠깐만. 할머니가 뒤에서 부릅니다. 하지만 민우는 이미 빗속을 가르며 달리고 있습니다. 태산중공업 본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립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시야가 흐릿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무릉덩이를 지날 때마다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뒤따르는 차들이 경적을 울립니다. 하지만 민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발, 제발. 그의 입술이 움직입니다. 기도인지 주문인지 모를 말들이 쏟아집니다. 5분 후 태산중공업 본사 정문이 보입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 50층이 넘는 빌딩. 민우에게는 천국의 문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지옥의 문처럼도 보입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뛰어내립니다. 건물 입구로 달려갑니다. 8시 42분, 18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문 앞에서 보안요원 2명이 그를 막아섭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날카로운 목소리입니다. 보안요원들이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진흙투성이 와이셔츠, 찢어진 구두, 젖은 바지. 그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민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면접 확인서를 꺼냅니다.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졌지만
아직 읽을 수는 있습니다. 면접이요?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비웃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차림으로 면접을 보러 왔다고요? 다른 보안 요원도 코웃음을 칩니다. 여긴 태산중공업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곳인지 모르십니까? 이런 몰골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확고한 거부를 봅니다. 제발,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사정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사정은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보안 요원이 손을 내밉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말라는 제스처입니다. 민우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우가 무릎을 꿇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고인 바닥에 무릎을 대고 두 손을 모읍니다. 저는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학벌도 없고 경력도 짧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만큼은, 제 간절함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단 한 번만 제 진심을 보여줄 기회를 주십시오. 로비 안쪽에서 지나가던 직원들이 멈춰섭니다. 정문 밖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는 젊은이를 봅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는 경멸의 눈빛을 보냅니다. 보안 요원들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입니다.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우의 어깨가 떨립니다. 주먹을 쥔 손에서 핏줄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숨찬 목소리가 들립니다. 젊은이. 돌아보니 옥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비에 젖은 몸으로 헐떡이며 달려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젊은이. 이거. 할머니가 민우에게 무언가를 내밉니다. 작고 낡은 로세 담배압입니다. 오래되어 녹이 슬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요. 팔면 돈이 될 거예요.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젊은이 인생을 망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마주봅니다. 한 사람은 무릎을 꿇은 채, 한 사람은 떨리는 손을 내민 채. 시계가 8시 45분을 가리킵니다. 민우는 할머니가 내민 노쇠 담배압을 받습니다. 손에 쥐어진 그것은 차갑고 무겁습니다. 오래된 물건 특유의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 손가락 끝으로 전해집니다. 할머니, 이건 가져가요. 젊은이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절합니다. 떨리는 손이 민우의 손을 꽉 감쌉니다. 주름진 손의 온기가 전해집니다. 민우는 담배압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지금 거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꼭 성공하겠습니다. 민우는 다시 보안 요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기회가 정말 절실합니다.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한숨을 쉽니다.
동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규정상 면접자는 단정한 복장으로 입장해야 합니다. 당신 상태로는 제발요. 제발. 민우가 또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절을 합니다. 이마가 젖은 바닥에 닿습니다. 저 때문에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면접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목이 메어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합니다. 저는 고졸입니다. 변변한 경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이 한 번의 기회만, 단 한 번만 주십시오. 로비 안쪽에서 더 많은 직원들이 모여듭니다. 정문 앞에 소동을 지켜봅니다. 누군가가 속삭입니다. 저 사람 진짜네. 저렇게까지 하다니.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잖아. 저런 차림으로 들여보낼 순 없지. 안 됐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보안 요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난처합니다. 규정을 어길 수도 없고 저렇게 절박한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기도 마음이 쓰입니다. 일단 인사팀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한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듭니다. 잠시 후 대답이 옵니다. 면접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차가운 대답입니다. 민우는 시계를 봅니다. 8시 48분. 12분 남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제발. 민우가 일어서서 정문을 통과하려 합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이 팔을 벌려 막습니다. 안 됩니다. 허가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제발요. 민우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성이 끊어집니다. 3개월 동안 쌓인 피로, 절박함, 두려움이 폭발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람 살렸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합니까? 왜요? 보안 요원들이 당황합니다. 민우의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진심을 보라고 했잖습니까? 의리를 보라고 했잖습니까? 그게 다 거짓말입니까? 겉모습만 보는 게 태산중공업입니까? 민우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지켜보던 직원들이 숨을 죽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도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고요. 민우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반장의 사진입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저 대신 다쳤습니다. 저를 살리려고 다쳤다고요. 제가 이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게 제 의리입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힘이 빠져갑니다. 무릎이 다시 꺾입니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직원들이 길을 비켜줍니다. 나이 지긋한 노신사입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위험이 느껴집니다. 무슨 일인가?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자세를 바로 합니다. 회장님, 면접자인데 복장이. 내가 보겠네. 노신사가 민우에게 다가옵니다.
무릎 꿇은 민우를 내려다봅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노신사를 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노신사의 눈에서 무언가 깊은 것이 느껴집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공감입니다. 자네가 오늘 면접 보러 온 한민우인가? 네, 네, 맞습니다. 민우가 황급히 대답합니다. 일어나게. 노신사가 손을 내밉니다. 민우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섭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과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만납니다. 자네가 왜 이런 모습인지 말해보게. 그게 민우가 할머니를 돕게 된 일을 설명합니다. 급하게 떠듬거리며 하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노신사는 조용히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민우의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노쇠 담배압을 봅니다. 순간 노신사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났나? 손가락이 담배압을 가리킵니다. 떨립니다. 노신사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이것 말입니까? 민우가 주머니에서 노쇠 담배압을 꺼냅니다. 오래되어 녹이 슬었지만 무게감이 있는 물건입니다. 표면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산과 구름 그리고 학 한 마리가 새겨진 전통 문양입니다. 노신사 장태산 회장이 담배압을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담배압을 뒤집어 안쪽을 확인합니다. 그곳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산. 희미하지만 분명한 그 한 글자. 이것이 정말.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70대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자네, 이것을 어디서 받았나? 아까 제가 도와드린 할머니가 주셨습니다. 저기, 민우가 뒤를 가리킵니다. 옥순 할머니가 리어카 옆에 서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빗속에서 떨리는 모습으로 회장이 할머니를 봅니다. 거리가 멀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네는 면접장으로 가게. 내가 조치하겠네. 네. 하지만 가게. 지금 회장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사람을 면접장까지 안내하게. 옷은 준비된 것을 빌려주게. 네, 회장님.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움직입니다. 민우는 어리둥절한 채 로비 안으로 안내됩니다. 뒤를 돌아보니 회장이 할머니에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민우는 급하게 탈의실로 안내받습니다. 직원용 예비 정장이 준비됩니다. 빠르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엉망이던 모습이 정돈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방금 그 회장님은 누구지? 왜 담배압을 보고 저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8시 55분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민우를 15층 면접장으로 안내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복도를 지나 대기실에 도착합니다. 한민우 씨, 여기서 대기하세요. 곧 호명됩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다른 면접자들이 그를 힐끔거리며 봅니다. 모두 완벽한 정장 차림입니다. 명문대 배지를 단 사람들도 보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민우의 손이 떨립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쥡니다. 한민우 씨, 입장하세요. 호명됩니다.
민우는 일어섭니다. 문을 엽니다. 면접실은 넓습니다. 긴 테이블 앞에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습니다. 중앙에는 빈 의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마 회장이 앉을 자리인 것 같습니다. 민우는 지정된 자리에 앉습니다. 면접관들이 그를 훑어봅니다. 서류를 확인합니다. 한민우 씨, 고졸학력에 경력 3년이군요. 중앙의 면접관이 차갑게 말합니다. 우리 태산중공업 현장 관리직 지원자 중 최종 면접까지 온 고졸 출신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른 면접관이 거듭니다. 서류 전형과 실무 면접 점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멈춥니다. 다른 면접관이 이어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입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보안팀 보고에 의하면 부적절한 복장으로 입장을 시도했고 정문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하던데요. 차가운 시선들입니다. 민우는 목이 마릅니다. 침을 삼킵니다. 그건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이요? 면접관 중 한 명이 비웃습니다. 면접은 준비성과 시간 관리 능력을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정이든 그것을 핑계로 삼는 것은 프로답지 못합니다. 다른 면접관이 추가합니다. 더구나 회장님을 번거롭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셔야 할 정도로 소란을 피웠다는 건 기본적인 매너조차 없다는 뜻 아닙니까? 민우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우리 회사는 인재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고를 칠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면접관들의 눈빛이 얼어붙습니다.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0점. 불합격. 민우는 주먹을 줍니다. 참아야 합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합니다.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옷이 젖었고 늦을 뻔했습니다. 그것이 변명이 됩니까? 면접관이 차갑게 받아칩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면접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할머니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후자를 택했고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선택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당황한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쯤에서 사과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당당합니다. 저는 사람이 먼저라고 배웠습니다. 제 은인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일을 생각하라고. 민우가 주머니에서 반장 사진을 꺼냅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만약 그게 잘못이라면 민우가 면접관들을 똑바로 봅니다. 저는 다시 똑같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면접실이 조용해집니다. 면접관들은 말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당황스러워하고 어떤 이는 화가 난 듯합니다. 어떤 이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때 면접실 문이 열립니다. 장태산 회장이 들어옵니다. 손에는 그 노쇠 담배압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옥순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모두 일어섭니다. 회장님.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습니다.
할머니는 회장 옆 보조의자에 앉습니다. 젖은 옷 그대로입니다. 누군가 담요를 가져다 어깨에 덮어줍니다. 회장이 민우를 봅니다. 민우도 회장을 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계속하게 회장이 면접관들에게 말합니다. 면접관들이 당황합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한민우 씨, 당신이 생각하는 의리란 무엇입니까? 회장이 직접 질문합니다. 면접관들이 놀랍니다. 회장이 직접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저를 잊게 해준 사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목숨으로 갚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걸고 갚을 수는 있습니다. 회장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힙니다. 옥순 할머니도 눈을 닦습니다. 좋은 대답이네. 회장이 담배압을 민우에게 내밉니다. 이것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게. 민우가 담배압을 받으려는데 할머니가 손을 내밉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이건 이 젊은이 거예요. 내가 준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네가 가지게. 민우는 담배압을 받습니다. 무게가 느껴집니다.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면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회장이 일어섭니다. 면접관들도 일어섭니다. 민우도 일어나며 생각합니다. 끝났구나. 결국 떨어진 거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할머니를 도운 것, 진심을 말한 것, 모두 후회하지 않습니다. 회장이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춥니다. 돌아봅니다. 한민우. 네. 합격일세. 합격. 이라고요? 민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방금 회장이 한 말이 제대로 들린 건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면접관들도 놀란 표정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스러워합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면접관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내 결정일세. 한민우, 자네는 이제 우리 태산중공업의 직원이네. 회장의 목소리는 확고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우가 깊게 허리를 숙입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흐릅니다. 3개월간의 고생, 절박함, 두려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회장이 민우에게 다가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자네가 오늘 한 선택, 그것이 답이었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일세. 그리고 옥순 할머니를 봅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누님,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70대 노인의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떨립니다. 정말 누님이 맞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듭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합니다. 회장을 봅니다. 한참을 봅니다. 태산이, 내가 태산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두 노인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면접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45년입니다, 누님. 제가 이 고향을 떠난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합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합니다. 1980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28이었고 누님은 30이었지요. 민우와 면접관들이 조용히 듣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저는 무일푼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짐꾼 일을 하며 하루하루 근신히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회장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봅니다. 45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합니다. 누님은 그때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장사꾼이었습니다. 큰손 옥순이라고 불렸지요. 무엇을 팔든 성공했고 사람들이 누님을 찾아왔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정말 좋았어. 어느 날 제가 시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사흘을 굶었었지요. 누님이 저를 발견하고 업어가셨습니다. 자기 집으로. 회장의 목소리가 깊어집니다. 한 달 동안 누님 댁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밥을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사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서 깊은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건설 일을 배울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올라가야 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지. 할머니가 중얼거립니다. 누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누님은 제게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당신이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립니다. 담배압을 꽉 쥡니다. 태산아, 이거 가지고 가서 크게 되어라. 반드시 성공해라. 그리고 나를 잊지 마라. 할머니의 말을 회장이 그대로 재현합니다. 45년 전 그 목소리를, 그 떨림을, 그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건설 기술을 배웠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누님의 은혜를 갚겠다는 일념으로. 회장이 눈을 감습니다. 기억이 선명합니다. 5년 후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습니다. 10년 후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20년 후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산중공업은 국내 10대 건설사가 되었습니다. 민우가 숨을 삼킵니다. 엄청난 성공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누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고향에 돌아갔을 때 시장은 이미 재개발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도 너를 찾았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울로 올라가 너를 찾아다녔어. 하지만 너무 넓었어. 건설 현장마다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어. 두 노인의 목소리가 겹칩니다. 45년간의 그리움이, 후회가, 안타까움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담배압은 제가 떠나기 전날 누님께 드린 것입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이것을 간직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회장이 담배압을 쓰다듬습니다.
안쪽에 제 이름 산자를 새겼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면접관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45년 만에 이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 손에서 회장이 민우를 봅니다. 민우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이야기에 압도당했습니다. 누님,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회장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의 현재 모습이 마음 아픕니다. 낡은 옷, 리어카, 폐지 줍는 일. 할머니가 고개를 숙입니다. 이야기하기 힘든 듯합니다. 태산이가 떠난 후 사업이 망했어. 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렸지. 그래도 자식들이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쓰라립니다. 세 자식을 키웠어. 대학까지 보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 그런데 말이 막힙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닦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나를 버렸어. 돈이 없다고, 짐이 된다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나는 도망쳤어. 회장의 주먹이 떨립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폐지를 주우며 살았어. 하루하루가 힘들었어. 하지만 살아야 했어. 혹시 태산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 할머니가 회장을 봅니다. 그 눈빛에는 45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누님, 회장이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태산중공업 회장이 3조 원 자산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면접실 전체가 그 절규로 가득 찹니다.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평생을 걸고 누님을 모시겠습니다. 45년 전 누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누님을 살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회장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주름진 손이 회장의 흰 머리카락을 어루만집니다. 태산아, 고생 많았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두 노인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45년의 세월이, 그리움이, 한이 흘러나옵니다. 민우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닫습니다. 자신이 오늘 한 선택이 단순히 할머니를 도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45년간 헤어져 있던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한 것이라는 것을. 운명이었습니다. 빗속에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할머니를 만난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면접실의 공기가 숙연합니다. 면접관들은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습니다. 회장과 할머니의 재회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45년 전처럼 다시 헤어지지 않으려는 듯이. 누님, 일단 병원부터 가셔야겠습니다. 비에 젖어 몸이 상하셨을 겁니다. 난 괜찮아, 태산아. 이렇게 살아온 지가 오래야.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장이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차를 준비하게. 그리고 삼성병원 VIP실을 예약하게. 지금 당장. 네, 회장님. 회장은 민우를 봅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한민우. 네, 회장님. 민우가 자세를 고칩니다. 자네가 오늘 한 일은
단순히 노인 한 분을 도운 것이 아닐세. 자네는 내 인생을 되찾아 주었네. 회장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가득합니다. 45년을 찾아 헤맸던 은인을 자네가 내게 데려다 주었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자네에겐 보답이 필요하네. 아까 자네가 말한 반장의 수술비부터 시작하세. 민우의 눈이 커집니다. 회장님, 그건 3천만 원이라고 했나? 우리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겠네. 그리고 자네의 초봉은 특별 승급으로 7천만 원으로 하겠네. 면접관들이 놀랍니다. 신입의 초봉이 7천만 원이라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회장님, 과분합니다. 저는 아니네.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네. 오늘 자네가 보여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일세. 회장이 면접관들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게. 우리가 뽑아야 할 인재는 스펙이 아니라 사람됨일세. 한민우 같은 사람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회사의 손실이었을 것이네. 면접관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그들이 배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회장은 할머니를 부축하여 일어서게 합니다. 누님, 이제 가시지요. 따뜻한 곳에서 쉬셔야 합니다. 태산아, 근데 내 리어카 폐지들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회장이 비서에게 다시 지시합니다. 정문앞 리어카와 물건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게. 그리고 누님께서 머무실 곳을 준비하게. 우리 회사 VIP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게. 네, 회장님. 할머니가 민우를 봅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젊은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할머니의 목이 메입니다. 말을 잇지 못합니다. 민우가 깊게 허리를 숙입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신 겁니다. 그 담배압이 없었다면 저도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담배압. 할머니가 회장을 봅니다. 태산아, 그거 45년 동안 내가 지켜왔어. 한 번도 팔 생각 안 했어.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내 거니까.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릅니다. 누님, 근데 오늘 이 젊은이한테 줬어. 왜냐면 이 사람 눈빛이 너를 닮았거든. 45년 전 너처럼 간절하고 진실했어. 할머니가 민우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믿었어. 이 사람은 꼭 성공할 거라고. 너처럼. 민우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할머니의 믿음이, 회장의 과거가, 자신의 현재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제가 꼭 증명하겠습니다. 할머니와 회장님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회장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자네는 이미 증명했네. 오늘 자네가 한 선택으로.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립니다. 여전히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처럼 들립니다. 회장이 창을 바라봅니다. 45년 전에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네. 내가 서울로 떠나던 날, 누님이 우산을 씌워주며 비 맞지 말라고 하셨지. 기억하고 있구나.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의 비, 누님의 목소리, 모든 것이. 회장이 할머니를 봅니다. 오늘도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헤어지는 비가 아닙니다. 다시 만나는 비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봅니다. 그래, 다시 만나는 비구나. 면접실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닙니다. 충만한 침묵입니다. 회장이 민우에게 말합니다. 한민우, 자네 반장에게 가보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게. 수술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우가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인사팀에서 연락할 것이네. 네,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문을 향해 걷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하며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한민우, 네, 회장님. 자네가 오늘 보여준 의리, 그것을 평생 간직하게. 그것이 자네의 가장 큰 재산일 것이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과 할머니가 면접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일어난 일들이 믿기지 않습니다.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했을 때 이런 결말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면접관들이 민우에게 다가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입니다. 존중과 감탄이 담긴 눈빛입니다. 한민우 씨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안합니다. 처음에 당신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소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민우는 면접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 로비로 내려옵니다. 정문방, 빗속에서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비가 얼굴을 적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는 차갑지 않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병원 번호를 누릅니다. 여보세요. 중환자실 연결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반장 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우 오빠? 응, 나야. 좋은 소식이 있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기쁨으로. 수술비 마련했어. 반장님 수술 받을 수 있어.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빠, 정말?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그리고 나 합격했어. 태산중공업에. 오빠. 민우는 빗속에서 웃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섞여 흐릅니다. 오토바이가 서 있습니다. 낡고 녹슨 오토바이. 하지만 민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타고 할머니에게 달려갔으니까. 시동을 겁니다. 엔진이 힘차게 울립니다. 반장님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민우는 빗속을 가르며 달립니다. 병원을 향해, 희망을 향해, 내일을 향해 달립니다. 3일 후 태산중공업 본사 회의실. 장태산 회장이 주재하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테이블에는 10여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지난 면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긴장합니다. 그날 면접관으로 참석했던 사람들도 자리에 있습니다. 한민우라는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회장이 면접관들을 봅니다. 그 지원자는 면접 당일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하느라 옷이 젖고 늦을 뻔했습니다. 정문에서 보안팀에 제지당했고 간신히 면접장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기본 매너도 없다. 거지 같은 차림, 회사 이미지를 해친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모습이었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우리 태산중공업의 창립 정신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것이 우리의 모토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이익을 내는 것도 모두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45년 전 저는 무일푼이었습니다. 굶주리고 쓰러진 청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봤다면 거지 같다고 했을 겁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입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봐주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제 간절함을, 제 진심을 봐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회장이 돌아섭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제가 만든 회사가 그때의 저 같은 사람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면접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우리의 채용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회장이 인사 담당 임원을 봅니다. 앞으로 모든 면접에서 인성평가를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스펙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 잘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됨이 바른 인재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다시 앉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한민우 씨가 구한 그 노인분. 그분이 바로 저의 은인이셨습니다. 임원들이 놀랍니다. 45년간 찾아 헤매던 분을 한민우 씨 덕분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것이 운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회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립니다. 한민우 씨는 면접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재입니다. 임원 중 한 명이 손을 듭니다. 회장님, 한민우 씨에 대한 특별 조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는 다음 주부터 현장 관리직으로 출근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의 성장을 직접 관리할 것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립니다. 회장이 직접 신입사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회사에 의리장학금을 신설합니다. 의리장학금이요? 네.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한민우 씨 같은 사람들을 발굴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회장이 서류를 한 장 꺼냅니다. 초기 기금으로 10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매년 100명의 젊은이들에게 1억 원씩 지원합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칩니다. 회장의 결정에 감동합니다. 우리가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책무입니다. 회장이 일어섭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먼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갑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립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쇠 담배압을 집어듭니다. 45년을 기다린 이 물건. 이제야 주인에게 돌아온 이 물건. 누님. 회장이 중얼거립니다. 옥순 할머니는 지금 VIP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양실조와 관절염이 심했지만 회복 중입니다. 회장이 매일 문병을 갑니다. 비서가 노크를 합니다. 회장님, 이목순 여사님, 자녀분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문이 열리고 3명의 중년 남녀가 들어옵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입니다. 얼굴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맏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이 차갑게 봅니다. 감사? 당신들이 감사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세 자녀가 움찔합니다. 당신들은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 돈이 없다고 짐이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사정? 무슨 사정이 부모를 버리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당신들이 대학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당신들이 밥을 먹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세 자녀가 고개를 숙입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어머니는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그 어머니가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살았습니다. 회장이 책상을 칩니다. 쾅 소리가 울립니다. 당신들은 자식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 자녀가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늦었습니다. 회장이 차갑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목순 여사님은 제가 모십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어머니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회장님,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을 만나게 하지 않겠습니다. 회장이 비서에게 눈짓합니다. 나가주십시오. 비서가 세 자녀를 안내합니다. 그들은 울먹이며 나갑니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누님이 얼마나 서러우셨을까.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제는 제가 있습니다, 누님. 평생을 걸고 모시겠습니다. 한 달 후, 민우는 태산중공업 현장 소장으로 첫 출근을 합니다. 신입이지만 회장의 특별 지시로 빠른 승진을 했습니다. 물론 그만한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민우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반장입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재활 중인 반장이 목발을 짚고 서 있습니다. 반장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너 보러 왔어. 반장이 웃습니다. 건강해진 얼굴입니다. 내 덕분에 살았어. 수술비도 회사도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반장님. 반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두 사람이 포옹합니다. 현장 인부들이 박수를 칩니다. 민우는 이제 30명의 인부를 관리하는 소장입니다. 젊지만 존중받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님, 이거 좀 봐주세요. 젊은 인부가 도면을 들고 옵니다. 민우는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은 오후가 되자 회장의 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회장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동반했습니다. 옥순 할머니입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민우야. 할머니가 민우를 보고 손을 흔듭니다. 민우가 뛰어갑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태산이가 데려왔단다. 회장이 옆에서 미소 짓습니다. 누님께서 자네가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할머니가 현장을 둘러봅니다. 높이 솟은 크레인, 분주히 움직이는 인부들, 조금씩 올라가는 건물. 대단하구나.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구나. 할머니의 눈에 감탄이 어립니다. 할머니, 이 건물은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완공되면 500가구가 입주해요. 500가구나. 그럼 500개 가족이 여기서 살겠구나. 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야죠. 할머니가 민우의 손을 잡습니다.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민우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현장 사무실에서 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민우야,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할머니가 갑자기 묻습니다. 민우가 당황합니다. 아직 그런 생각은 있어야지. 젊을 때 해야 해. 회장이 웃습니다. 누님, 민우는 이제 시작입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내가 소개시켜 줄까? 세 사람이 웃습니다. 따뜻한 웃음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은 따뜻합니다. 민우야. 회장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자네가 그날 한 선택 후회하지 않나? 아니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면접을 놓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할머니를 도운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습니다. 이 착한 녀석?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역시 자네를 잘 봤어. 자네는 진짜 인재야. 민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건물 뒤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것입니다. 그날 밤 민우는 아파트로 돌아갑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노쇠 담배압을 봅니다. 회장이 자네가 간직하게라며 다시 준 것입니다. 민우는 담배압을 쓰다듬습니다. 45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 의리와 은혜가 담긴 물건. 저도 회장님처럼 살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민우의 다짐이 어둠 속에 울려 퍼집니다. 6개월 후 태산중공업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10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였습니다. 임직원, 협력업체, 정부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무대 위 장태산 회장이 연설을 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태산중공업 가족 여러분. 박수가 터집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0년 전
저는 무일푼으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배우려는 열정과 한 분의 은혜뿐이었습니다. 회장이 잠시 멈춥니다. 감정이 북받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45년 만에 그 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명이 바뀝니다. 무대 옆에서 옥순 할머니가 걸어 나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습니다. 건강해진 얼굴입니다. 제 인생의 은인 이목순 여사님입니다. 장례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찹니다. 할머니가 회장 옆에 섭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목순 여사님을 태산중공업 명예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집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명이 또 바뀝니다. 민우가 무대로 올라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한민우 현장 소장입니다. 이 친구가 저와 은인을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회장이 민우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6개월 전 이 친구는 면접을 보러 오다가 쓰러진 노인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집니다. 그 노인이 바로 제 은인이었습니다. 만약 이 친구가 그냥 지나쳤다면 저는 평생 은인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재입니다. 스펙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됨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오늘부터 한민우 소장을 최연소 이사로 임명합니다. 청중들이 놀랍니다. 신입지 6개월 만에 이사 승진은 전례가 없습니다. 민우는 당황합니다. 이런 줄 몰랐습니다. 회장님, 자네는 자격이 있네. 실력으로도 인품으로도. 회장이 민우를 꼭 안습니다. 할머니도 다가와 민우를 안습니다. 무대 위 세 사람이 포옹합니다. 회장, 할머니, 민우.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인생이지만 의리로 연결된 세 사람. 플래시가 터집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이 순간은 내일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할 것입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저녁이 됩니다. 회장은 민우와 할머니를 데리고 옥상 정원으로 올라갑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석양이 집니다. 황금빛 햇살이 도시를 물들입니다. 아름답구나. 할머니가 감탄합니다. 45년 전에는 이런 풍경을 상상이나 했겠어? 회장이 웃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 너라는 희망이. 할머니가 회장을 봅니다. 넌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 그 눈빛을 보고 알았어. 누님 덕분입니다. 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민우가 두 사람을 봅니다. 깊은 유대감이 느껴집니다. 45년의 세월도 끊을 수 없는 인연. 민우야. 할머니가 민우를 부릅니다. 너도 잘할 거야. 넌 착하고 성실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 감사합니다, 할머니.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 내가 나를 살렸잖아. 비 오던 그날. 민우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폭우, 진흙탕, 넘어진 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선택. 저도 후회 없습니다. 그날의 선택. 알아. 내 눈빛을 보면 알아.
세 사람은 석양을 바라봅니다. 황금빛이 점점 붉은빛으로 변합니다. 진심은 비에 젖지 않는다. 회장이 중얼거립니다. 그날 비가 왔지만 민우의 진심은 젖지 않았어. 누님을 향한 나의 그리움도 45년 동안 식지 않았고, 그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심은 시간도 거리도 비도 이길 수 없어. 민우는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것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진심. 해가 완전히 집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하지만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저기 봐. 민우가 가리킵니다. 자신이 지은 건물이 보입니다. 완공된 주상복합 아파트. 500가구가 입주했습니다. 저 건물에 500개 가족이 살고 있어요. 제가 지은 집에서. 민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었어요. 잘했어. 회장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일이야.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꿈을 지어주는 거지.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봄바람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우야. 할머니가 말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집을 짓고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석양이 지고 별이 뜨는 것을 봅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납니다. 저 별들처럼. 민우가 중얼거립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가 회장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회장과 할머니가 민우를 봅니다. 두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래, 민우야. 넌 이미 빛이야. 회장이 말합니다. 너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줬어. 비 오던 그 언덕에서